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직독에서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다 우울하다, 여러분들께서 다 힘들다, 이런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도 이제 잊고 살았던 과거인데,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변혁의 시기죠. 이제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기 전에 그 시기 때 저도 상당히 우울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울한 이유는 뭘까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니네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 또는 너희들이 한번 애 낳고 살아봐라. 또는 직장생활은 쉬운지 아느냐 등등의 상당히 항상 귀에 못이 박히는 얘기들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참 많이 우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야 당연한 거죠.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떤 직장을 들어가실 건가에 대한 걱정,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 그리고 이미 직장에 들어간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꿈꿨던 것과 다른 현실, 그리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조직생활 등등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고 아마도 우울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꿈 같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초반에 한 몇 년은 엄청나게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또 자기가 꿈꿨던 것들과 다른 현실 때문에 결혼에 의한 우울증도 좀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포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우울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요즘 취업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한국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환경 자체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그랬고 저희 아버님 세대도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느꼈던 경험이지만 대한민국을 떠나서 인류의 어떤 석학이라 그러나요?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를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꼽아본 분은 이제 여러분도 생철학자라고 그러죠.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베르그송이라는 분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베르그송. 저도 이제 옛날 윤리 시절이죠. 우린 윤리라고 그랬는데 그 철학 시간에 베르그송이라는 어떤 그 부분을 잠깐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생철학이라는 얘기를 외웠었습니다. 생철학. 도대체 생철학이 뭘까? 하면서도 전 고등학교 때는 그 생철학에 대해서 깊게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생철학 외워라. 이런 식으로 헤겔 절대 정신 외워라.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후에 저는 이제 베르그송에 대해서 이제 잘 까먹고 있었는데 근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멘토하면서 이 베르그송이 참 훌륭한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엘랑비탈이라는 말을 했던 거죠. 물론 이 엘랑비탈이라는 거는 베르그송만 한 것은 아니고 영국의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도 잠깐 언급했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아놀드 토인비는 여러분들 아시죠? 도전과 응전이라는 어떤 책을 쓴, 어떻게 보면 도전과 응전 말 그대로 정말 파이팅이 넘치는 어떤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랑비탈, 인간을 도약시키는 힘이란 뜻이죠. 엘랑은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엘랑은 이제 도약, 꿈틀대는 거. 그리고 비탈은 이제 에너지를 의미한 건데, 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절대 고독의 시간이 지나야만 이 내적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고, 그 내적 에너지가 바로 엘랑비탈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 절대 고독을 이제
베르그송은 약 2년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 객관적으로 2년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개념이 아마 2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2년이라는 기간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3년이 될 수도 있고 또 5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의 도약도 일정 기간의 절대 고독의 시간이 없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뭐 치를 떨고 있는 뭐 독재자, 뭐 히틀러 같은 경우도 사실 청년 기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절대 고독 시간을 겪었다라고 본인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도 이미 적시한 바가 있고, 뭐 그 밖에 수많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들도 사실 절대 고독 시간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노력하는 기간 또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시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죠.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있었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혼자 노력했던 기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노력의 기간이 아니라 고독한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고독이 뭘까요, 여러분? 우울한 거죠. 고독은 우울한 겁니다. 왜 우울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인 거죠. 있어도 그 사람하고 다른 존재가 되어진 느낌, 다른 그룹핑이 된 느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룹핑에 의해서 떨어져 있다는 느낌, 앞서간 사람에 의해서 뒤처졌다는 느낌 등등의 어떠한 깊은 고독감이겠죠. 그 고독감을 여러분들은 아마 우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입니다. 뭐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꿈이 있다면. 사실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꿈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신다고 해요. 뭐 왜냐하면 너무 현실을 모르는 얘기 아니냐, 뭐 꿈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절대 고독의 시간, 그 절대 우울의 시간을 버티려면 여러분들만의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절대 버리셔선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꿈이 버려지면 그건 절대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절대 사망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 모든 석학들, 모든 영웅들이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한 분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어떤 지금 상황, 나의 어떤 우울한 상황을 돌파하는 팁을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본인만이 갖고 있던 꿈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해버리는, 누구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만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저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 엘랑비탈이라 그래서 베르그송이 2년을 얘기했지만 아마 2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안에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때 여러분들이 도약하는, 즉 계단식으로 도약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확신합니다.